아담항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혜택 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했습니다. 아 정말 후 2023년 최고의 개봉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개봉작 일컬을 수 있는 오펜하이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좋았을까? 좋았을까? 의 주인공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룬 전쟁의 종식자 다큐멘터리를 오늘 저희가 다큐야? 가져왔어요. 다큐. 다큐. 너무 좋아. 몰랐어. 사실 영화를 본 지 좀 됐지만 영화보다 이 오펜하이머의 삶의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노후, 말년까지 싹 다루면서 원자폭탄의 피해자까지 조명하는 맞아요.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 원자핵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다큐여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 다큐는 진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기 전 혹은 보고 난 후에 언제 봐도 너무 좋을 다큐멘터리야. 난 보고 난 후가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좋아. 아 그래? 못 음. 봤는데. 봐야 돼요. 봐야 이거 돼요? 진짜 꼭 봐야 돼. 이거는 그냥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다큐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놀란 감독이 영화에서 다 3시간 동안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나머지 소스를 모아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4시간 반짜리의 영화가 되는 거지. 약간 외전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지. 오, 영화를 봐야겠다. 그 드라마도 흥행하면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해가지고 묶어서 보여주잖아. 메이킹 필름처럼. 그렇지. 그런 느낌. 이거는 꼭 봐야 되고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걸로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조용히 해주시면 됩니다. 빈치는 어땠어? 영화를 안 봤지, 빈치는. 안 봤어. 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난 다큐인지 모르고 봤는데 이름만 듣고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람이다. 약간 유익한 시간이었던 거 보면서 배울 게 있었어. 생각할 거리가. 존재는 알았어? 존재 이름만. 아 이름은 들어봤어. 그래도? 어. 오.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몰랐지. 음흠. 요즘 하도 거론되니까. 그렇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 좋았어. 그래서 꼭 추천하는 다큐고 지금 보지 않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보면서 우리 이제 요새 또 막 전쟁이다 말이 많은데 그런 전쟁의 좀 근본적인 원인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평화란 존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다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지.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한번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천재입니다. 너무 천재, 천재죠. 너무 천재라서 본인이 힘든 천재야. 맞아. 우린 그의 풀네임을 기억해야 돼. 줄리어스 로버트 로버트 오펜하이머.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음흠. 정치 생략이 돼가지고. 과학자의 본분을 다 해도 욕먹고 그 본분을 못 해도 욕먹고 그냥 뭘 해도 욕먹는 맞아. 원자폭탄을 만든 이후부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줄리어스 로버트 잘 만든 오펜하이머. 걸까? 이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어릴 때 진짜 총명하고 천재 소리를 듣다가 물리학을 전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아. 막 정신장애까지 공황장애부터 정신질환까지 생겼는데 양자역학을 딱 다루는 순간 자기의 이 어떤 생각과 딱 맞았던 거지. 승승장구. 그래서 그때부터 헐헐 날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불우했대. 엄마의 병적인 강압, 제압 이런 맞아. 환경에서 자라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양자역학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사고관을 딱 정립을 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로서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맞아.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이제 우리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올해 베스트셀러 10권에 꼽힐 국내에서 유시민 작가의 문과남자 이과공부라는 책이 있거든. 그 책에도 3권의 과학 저서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리처드 파인만의 파인만이라는 책이야. 그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인만도 역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그게 바로 오펜하이머로 인한 참가였고 매주 휴가를 준다거나 굉장히 많은 개개인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 일원이나 기술 엔지니어들은 실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대. 전체 프로젝트는 내가 하는 일 그 파트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서로 기밀이 지켜졌다고 하더라고. 진짜 오펜하이머 하나만 보고 왔다고 해도 무방한 거의 9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모였었지.
다큐도 그렇지만 영화도 그렇고 오펜하이머의 삶을 이제 2분 해본다면 결국 첫 번째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로 인한 원자폭탄의 개발과 성공까지가 있을 거고 그 성공으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공포, 두려움, 좌절, 실망, 만족, 성취 같은 것들 이 복합적으로 찾아감에 있어서 인생 말년이나 은퇴 후에 이제 수소폭탄의 개발에 반대하게 맞아.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 인간이 겪어내야 될 그 여러 가지 감정과 생애가 진짜 이게 깊이를 우리가 감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 최초의 개발 목적이 다큐에도 나오지만 독일에서 먼저 독일 나치가 이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본 거야. 핵분열을 그렇지. 발견을 하고 발견했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나쁜 놈들 상대편에서 이걸 개발하려다 보니 그럼 미국인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오펜하이머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펜하이머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악이 개발하면 지구가 멸망해. 혹은 우리 선이 다 죽어. 내가 선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선이어도 내가 선이라고 할지라도 지구 최악, 인류 최악의 무기를 내가 개발해. 그리고 악을 멸했을 때 그러면 그 지구 최악의 무기를 개발한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악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그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결국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인류사에 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더라고. 맞아. 할 말이 너무 많은 영화입니다. 맞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 명의 무게를 그걸 어떻게 짊고 살아갔을까? 죽을 때까지. 근데 사실 멈췄어도 되거든. 왜냐면 히틀러가 넘어졌잖아. 음. 결국 사라졌단 자살을 말이야. 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개발 도중에. 핵 개발이 사실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던 행동은 아니었어. 맞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뭐 분석과 해석의 차이겠지만 또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워낙 득세하기도 했고 진주만을 공습받기도 했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관계가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원자폭탄을 꼭 오펜하이머가 또는 미국이 했어야 되냐. 요런 맞아. 의문은 해볼 수 있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히틀러가 죽어서 이제 나치가 패망했는데 일본이 이제 꼬리를 내릴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린다. 그렇지. 일본은 죽을 때까지 덤벼들 거다. 막 그 비행기 그 일본인 가미가제? 가미가제도 있던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비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일본에 터트리자 해가지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터트린 건데 이게 그 일본을 겁주려고만 터트린 게 아니라 이 원자폭탄이 트리니티 실험 이후로 원자폭탄이 얼마나 맞아.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히로시마가 굉장히 평야래. 맞아. 그래서 거기에 딱 터트렸을 때 이 원자폭탄의 영향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그 위치를 결정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이 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정말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기를 개발한 살인자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이 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법까지 인기를 즐겼대. 여기저기 다 불려다닐 거 아니야. 원자폭탄의 아버지, 뭐 전쟁을 종식시킨 뭐 평화의 주범. 이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과학자 모임에도 불려 나가고 이럴 때마다 되게 막 그 정치 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즐기면서 그 인기를 되게 즐겼대. 스포트라이트를. 그 전까지는 성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이 무기를 개발한 게 과연 그 인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길 만큼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엄청나지 사실. 엄청나지. 그냥 그걸 참고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약간 회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최면 걸리지 않았을까? 자기 최면. 그러니까 후두암으로 죽었지만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치고는 62세까지 살아서 꽤 이 오래 당시에. 살았어요. 이때는 현대의학처럼 이렇게 맞아. 평균 수명이 길 때가 아니니까 그럼도 오래 사셨더라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이때 생각해보면 나치라는 그 집단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도 딱 다큐 보면서 와, 저 히틀러라는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전 세계가 무서워한다고? 그 영향력이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의 물론 사상은 너무나 잘못됐지만 그가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면 진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금까지도 거론될 만한 엄청난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을 것 같아. 다른 의미로 거론되니까 그죠? 전무후무하다. 진짜로. 히틀러가 되게 착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미술가 아닙니까? 진짜. 진짜 성격이 좋았는데 유태인한테는 그렇게. 그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낙방하고 나서 이제 정치의 길로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붙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관련해서 이제 다른 책을 읽었었는데 성장하는 장면들 배경들이 쭉 나열되거든. 여러 가지 어쨌든 풍파를 겪어서 한 그 10년 15년 동안 독일의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정말 처음에 시작은 단순히 소위 밥벌이가 잘 안 되는 생활고를 겪는 미술학도였어. 거기서 시작된 거지. 미술 그림 되게 잘 그렸다고. 더 잘 그리지. 그래서 그가 이 어떤 본인이 원했던 시험에 응시가 돼서 합격이 됐다면 세계 대전은 없지도 않았을까라고 맞아. 그니까. 그런 농담들을 할 정도로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 하더라. 또 그렇게 세계 2차 봐야지. 대전은.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맞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음. 보어 또 보어 얘기 안 할 수 닐스 보어. 없지. 닐스 보어. 닐스 보어가 그때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그렇지. 아버지잖아. 아, 또 닐스 보어 얘기해야지 또. 닐스 보어도 그 유명한 신났어. 저명한 닐스 끝나려고 보어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오펜하이머가 불러서 또 참여를 했잖아. 그럼요. 그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대담을 다루는 장면이 있거든. 아 물론 다큐는 안 나와. 영화에도 안 나오고. 이 둘이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거성이라고 볼 수 있는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과 이제 양자역학을 새롭게 개념적으로 끌어내는 닐스 보어의 두 대담을 이뤄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양자역학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 그치, 그 과학이 인류상의 어떻게 천재가. 확률이냐. 그렇지, 말도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같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참 문과생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몰랐네요. 예를 들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다는 가정을 해. 음. 그럼 고양이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인슈타인과 같은 고전 물리학자. 근데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닐스 보어와 같은 또는 뭐 최근에 마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양자역학에서의 그 해석이라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의 측면, 확률로 맞아.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 보느냐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파동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의 중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전 이거 말하면 진짜 혼자 30분 얘기할 수 오펜하이머를 있어요. 보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공학도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전 정치학사입니다, 여러분. 공학도한테 멋있어요. 양자역학이 뭐냐. 전자가 눈에 안 보인대요. 뭐 원자도 눈에 안 보인대요. 그렇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 아, 진짜 어떻게 그냥 그런 생각을 이때. 하지? 그냥 있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확답을 해. 그냥 있대. 이 과학 실험을 할 때 반응이 오니까. 그러면서 과학이란 것도 와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방대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것도 깨달을 수 있었던. 과학이 제일 신비로운 영역 그러니까 같아. 여러분 원자는 원자 핵을 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났네. 그 안에 진짜 눈빛이 왜 이제 전자 전자. 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 핵으로 구성된 게 원자고 네.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개념,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쿼크가 나옵니다. 쿼크. 맞아.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대부분이 인정하는 단계인 거야. 음. 근데 이제 쿼크에서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끈이론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아직 여기는 우리가 이제 더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맞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최초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노벨상 휩쓰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아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노벨상을 못 받았어. 받았어. 못 받았어. 그 열등감이 굉장했다라고 하더라고. 물론 말년에는 해소가 됐다고 뭐 평가들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정치랑 과학이랑 붙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져. 그 오펜하이머가 정치 범으로 이제 나락으로 치닫고 나서 과학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 절대 정치에 발을도 들이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 베스트 장면. 전 마지막 인터뷰 장면. 저는 아. 그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오펜하이머. 달관한 눈빛. 약간 일반인 눈에서 나올 수 없는 맞아. 그런 눈이야. 진짜 천재의 눈은 저런 거구나. 천재의 눈. 뭔가 눈이 신비로웠어. 혜택은? 짧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본의 피폭 피해자들 피부 갈라지고 막 진짜 째져 있고 소위 말해서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게 본인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피폭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당연히 유전자까지 유전될 수밖에 반영이 없는. 되니까. 맞아.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게 진짜 영화가 아닌 다큐라서 너무나 의미가 있었다고 맞아. 생각이 들고 또 그의 명대사로 다큐 중에 나오지만 나는 이제 죽음이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실제 영화 오펜하이머 예고에도 나오고 맞아. 나도 혜택이랑 그 일본 피해자들을 정말 직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때 할머니가 그랬잖아. 차라리 그때 죽었기를 바란다고. 맞아, 차라리. 여전히 진짜. 그때 우리 너무 죽었기를 어릴 바란다고. 때였다고.
그때 자기가 죽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아 진짜 전쟁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정말 어떻게 말해도 좋은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서 최악이지. 평화란 뭘까?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만 지금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이잖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맞아.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 만든다 만다 이것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이야 뭐 거의 10,000개가 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만든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이거보다 없어.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원자 폭탄으로 누군가 전쟁을 해버린다면 멈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무서웠고 진정한 평화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저희부터라도 평화를 찾도록 없죠. 여기 지금 우리만 봐도 없는데 저는 뭐 휴전 전쟁. 아 이거 진짜 한 번쯤 꼭 보시길 바라면서 진짜로 지금 사는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또 휴전 상태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